마켓 무버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이슈 중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던 관세 이슈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순위 걱정이 좀 줄어드니 시장에서는 2순위, 3순위 매크로 이슈로 시장의 시선을 좀 옮겨가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두 가지 경계 요소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감은 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조금 나아졌고 휴전에 돌입을 했는데 왜 그럼에도 여전히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남아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실이죠. 일단 미국에 없었던 관세가 생기게 됐다라는 점에서 실효 관세율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예일대가 추산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 트럼프 2기 전까지만 해도 2.4%에 불과했는데요. 현재는 17.8%로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과 영국과의 협상 내용을 반영한 수치이고요. 무려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 내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높여가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쿠글러 미국 연준 이사는요, 관세가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경계감 살펴볼까요? 연준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경계감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으로 침체는 피했다라는 맥락에서 연준의 금리 향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 골드만삭스는 45%에서 35%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기존의 7월에서 12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을 보여주는 페드워치의 올해 금리 상단 전망을 봐도요. 7월까지 동결이 우세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9월께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처럼 12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CPI가 간밤에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관세 발의 인플레이션은 다음 달 CPI에 반영될 것이란 예상 나오면서 국채금리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 자체는 악재이지만 침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미 과매수권에 들어온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이슈, 대내 이슈에 영향을 좀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국내 증시만의 모멘텀 발견이 절실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제시인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면 기분이 좋아요. 네. 아무래도 잘 가는 종목도 많고 오늘 코스피는 2637선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종목 볼맛 난다라는 네. 생각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쪽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오늘 태양광 쪽이 꽤나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이전보다는 좀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정책 관련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근호 이사님은 지금 이 신재생 쪽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전에 OCI 홀딩스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죠.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 이제 태양광 풍력에 한마디로 이제 호재가 한 4개 정도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서 시세가 거의 주도주격으로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쪽은 일단은 대선과 관련돼서 하나가 있고요. 이제 국외 쪽에서 이제 3개 정도가 겹쳐서 일단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쪽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개별주들 위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재료인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단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농촌 지역의 태양광에서 남는 돈을 지역 주민들한테 좀 나눠주겠다. 그래서 햇빛연금이다. 그다음에 풍력은 바람연금이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뭐 전통의 어떤 그 정책과 공약이죠. 이제 이 신재생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이제 개별주 쪽으로는 좀 영향을 줬고 그래서 대성 파인텍이 아마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이제 대성 파인텍이 인수한 그 강남이라는 기업이 이제 태양광 보일러 설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성 파인텍이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뭐 하나, 그 다음에 뭐 OCI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움직인 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밤사이 미국 쪽 태양광 기업들이 퍼스트 솔라 기준으로 완전 초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좋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덜 부정적이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미국 쪽의 태양광이 굉장히 좀 밤사이에 흐름이 좋았고 또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국 관세가 뭐 3달 정도 유예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30% 10%로 일단은 좀 약간 서로 양보를 많이 했죠. 그 중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부과하는 태양광 관련 제품들 관세는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 부분이 뭐 나름대로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 원래는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상하원 다 이제 공화당 쪽이니까 2029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제 그 태양광 IRA 보조금을 폐지를 할 것이다. 2009년도까지는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뭐 주가가 안 움직이면 이상할 정도로 이제 호재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태양광 쪽에서 하나, 그다음에 OCI, 그다음에 풍력 쪽에서 CS 윈드, 오션 플랜드 이렇게 한 4개만 잠깐 차트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은 지금 태양광 쪽에서는 주가로는 일단은 뭐 거의 대장급 그죠.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케미칼 쪽이나 태양광 쪽이랑 사실 매출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케미칼 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케미칼 쪽은 지금은 좀 답이 없죠. 롯데케미칼이 실질적으로 어떤 뭐 반등을 주면 하나솔루션도 이제 사업이 여기 갔기 때문에 케미칼 쪽이 이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 좋아질 텐데 아직은 좀 답이 없고 그 케미칼 쪽의 어떤 악재를 지금 태양광으로 상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가장 주가 흐름상으로 좋고 OCI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해도 모자름이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좀 하나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OCI 홀딩스 OCI를 보시면 안 됩니다. 태양광 OCI 홀딩스를 보셔야 돼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장 자리는 하나솔루션한테 뺏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폴란드 쪽에 해상풍력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거기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CS 윈드가 나름대로 이제 풍력 쪽에서 같이 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아직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바닥을 벗어났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이제 관심 두시면 될 것 같고요. CS 윈드. 네, 그렇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뭐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 종목은 사실 뭐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정책적으로 맞물리고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개별주들은 오늘 어느 정도 뭐 상한가 간 종목군으로 내일 시초가 정도의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다음에 좀 방금 소개시켜드린 4개 종목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이제 홀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재생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어느 포인트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 다 좋은데 네.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미국에서 너무 안 그렇죠. 좋았는데 그렇죠. 최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바뀌겠네 하는 어떤 투자 심리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놓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OCI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안정적이니까. 하나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케미칼 쪽이 사실 흑자 전환하는 게 지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올라가다가 이제 실적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솔루션이 좀 약간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섹터별로 봤을 때 화학은 안 좋네요, 여전히. 네. 이게 또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만약에 뭐 롯데케미칼이 굉장히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좋겠죠.
올해 초에 롯데케미칼 좀 약간 주목받다가 주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대감 이제 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쪽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모시아이가 지금은 조금 느리지만 좀 약간 낮다라고 프리딕스? 생각하고,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단순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긴 거 싫어하시던데 네. 장기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실적만 봤을 때는 지금도 안정적으로 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OCI 홀딩스를 보는 게 맞겠고, 풍력 쪽 본다면 CS 윈드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